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2024 동대문구 온오프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2024 대구 정원박람회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금호강 하중도에서 개막했습니다. 2024 농업인대학 사과과정의 실습이 평창읍 농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에서 2024 오대산 문화축전이 열렸습니다. 중국 어선 12척이 서해상에 나타나 우리 해역으로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수년째 민원이 계속되면서 여수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처리장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허가해준 탓인데 수십억 원을 들여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수시가 운영하는 하수 종말 처리장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직선 거리로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제 항상 전화로 부지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24년 동안 근무하면서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이 같은 악취 민원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곳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들어선 것은 2005년. 당시에는 주변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지만 지난 2019년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과 너무 가까워 공동주택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여수시가 이를 무시한 채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후 악취를 잡겠다며 저감시설 구축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기명 현 시장이 선거 때 하수처리장을 친환경시설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지만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해 현재는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약품 등을 써야 하는데 여기에도 매년 1억 원 안팎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봉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물론 하수종말 처리장이 먼저 있긴 했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악취 민원이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하수종말 처리장 옆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여수시. 수십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특례시 국회의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00만 특례시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 체계, 권한 확대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날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법률 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올바른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 수 있을까? 핵심은 이겁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한다. 두 번째가 재정, 행정 특례를 명확히 한다라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토론회에서 담아서 올바른 방향을 연말에 법 개정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에 대한 발제도 진행됐으며 이어진 종합토론을 통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구인 구직난 해소를 위해 2024 동대문구 온오프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동대문구와 인근 자치구에 위치한 5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이 보다 쉽게 취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운영합니다.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취업 사이트 인크루트넷 동대문구 취업박람회 페이지를 통해 열리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개별적으로 채용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취업 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구청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취업 박람회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진로 취업 컨설턴트가 진행하는 취업 전략자기 특강이 마련돼 있으며 다양한 취업 관련 부대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을 원하는 구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미래를 설계하고
참여 기업들이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지식의 꽃밭에서는 음악과 함께하는 가을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찾아가는 클래식 더 윙을 통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클래식 공연의 대중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음악의 품격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지식의 꽃밭을 찾는 구민들이 가을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휘자 함선익과 39명의 심포니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소프라노 오미선의 출연으로 돌아오라 소렌토로, 나를 잊지 말아요, 아름다운 나라 등 총 11개의 곡으로 지식의 꽃밭 무대를 꾸며나갔습니다. 군은 이번 공연을 통해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휴식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길 바라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제2회 2024 레드로드 페스티벌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레드로드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이어지며 레드로드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홍대 레드로드에서 제2회 2024 레드로드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축제 첫날은 레드로드 페스티벌 개막식과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또 가수 나상도, 조정민, 불타는 F4 등이 꾸민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둘째 날은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여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레드로드 버스커 페스티벌이 펼쳐지며 축제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한편 레드로드 R1에서 R6 전역에서 플리마켓과 버스킹 공연, 체험 부스 등이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제2회 2024 레드로드 페스티벌은 거리 문화예술인들이 활력을 얻고 관광객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습니다. 제1회 마포구청장배 내가 꿈꾸는 행복한 마포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 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됐는데요.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참가 가족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3일 제1회 마포구청장배 내가 꿈꾸는 행복한 마포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마포구와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참가 가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회는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 종합체육관에서 열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개회 선언을 한 후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대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대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꿈을 키웠길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강연을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11일 대구 지역 부모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대강연을 열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경찰 인재개발원 서민수 교수를 초청해 딥페이크 및 사이버 도박의 실태와 보호자의 역할을 실사를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시는 청소년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 이해와 위험 징후를 알아차리는 기회가 되고 청소년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2024 대구 정원 박람회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금호강 하중도에서 개막했습니다. 2024 대구 정원 박람회가 지난 11일 닷새간의 일정으로 금호강 하중도에서 개막했습니다. 15일까지 진행되는 박람회는 파워풀 대구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정원 르네상스를 주제로 참여형 정원 조성, 각종 이벤트 등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사보다 주무대 객석 규모를 300석으로 확대했고 그늘 쉼터 90개소 확충, 푸드존 신설로 편의시설을 개선해 관광객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대전시가 제36회 대전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가 11일 대전농업기술센터에서 제36회 대전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제36회째를 맞은 농업인의 날 행사는 한국농촌지도자 대전광역시 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전광역시 연합회 등이 주최한 가운데 대전농업인, 탄소중립의 희망을 심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도농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가 대덕 연구단지 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의용소방대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오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5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활동 퍼포먼스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격려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이웃사랑 정신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평창군에서 2024 오대산 문화축전을 열었습니다. 2004년 처음 시작된 오대산 문화축전은 해마다 전통 불교 문화와 현대예술이 공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축전의 주요 행사로는 부처님 진신사리 이윤식, 기원의 탑돌이, 오대산 전국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전국 불교일식과 현대적인 문화행사가 함께 어우러져 진행됐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의궤 선왕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1일에는 세조 어가 행렬이, 오대산 생명포럼 사업의 일환으로 12일에는 오대산 환경 북콘서트 등이 함께 진행되어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예술인들에게도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불교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대중에게는 오대산의 전통 문화와 기원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2024년 농업인대학 사과과정의 실습이 평창읍 농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은 지역 특화 품목인 사과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평창군 농업인대학 사과과정을 운영하며 결실관리 병해충 방제, 품질관리 등 사과 재배 전반에 걸친 이론 교육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열린 교육에서는 평창읍 한 농가에서 후지 사과의 착색 관리 및 중생종의 가을 전정 과정을 실습하며 사과 재배에 필요한 실습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의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 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상 범위가 다자녀 가구로 확대되면서 도민의 절반인 81만 명으로 수혜 대상이 넓어져 제도를 문의하는 도민이 많아진 것이 이유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치아 교정 치료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모들 중에는 척추 질환 등 다빈도 질환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단 운영, 온 오프라인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도민 알리기를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수질 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질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2032년까지 미호강 2등급, 그 외 모든 하천 수질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첫 번째, 하천 오염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고 오폐수 무단 방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두 번째, 하천 오염원 저감을 위한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환경 기초시설을 확대 설치합니다. 세 번째, 민간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도민 참여운동을 전개해 수질 개선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네 번째, 수질 환경에 대해 도민과 소통하고 교육, 홍보를 강화합니다. 충북도가 저출생 공동 대응을 위한 도, 시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19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김영한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 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신, 출산, 친화 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다자녀 가정 감면 기준 확대 정비 등 혜택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2025 경북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경북도가 2025 경북 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경북도는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 관광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부가 가치 관광 콘텐츠 확충 등 스마트 관광 등을 추진하며 10대 관광 매력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관광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북이 글로벌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가 포항시 지역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포항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들과 함께 포항시 지역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많은 도시 특성상 이번 용역을 시행하며 용역 결과와 여러 의견을 적극 검토해 10월 중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중국 어선 12척이 서해상에 나타나 우리 해역으로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순찰 중이던 해경 항공대가 저고도 비행으로 어선들을 내쫓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오송홍기가 달려있는 어선 12척이 모여 있습니다. 일부 어선에서는 어망을 이리저리 만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충남 태안 경렬비열도 남서쪽 93km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어선을 발견한 해경은 곧바로 해역을 순찰 중이던 항공대를 투입하고 인근 경비함정에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투입된 순찰기는 낮은 고도로 위력 비행을 하는 한편 퇴거 명령 방송을 하며 중국 어선 12척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목포해경 소속 3,000톤급 경비함도 비슷한 시간 전남 신안 가거도 북서쪽 96km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척을 검문했습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무단으로 들어온 이 무허가 어선들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조업에 따른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달 초순부터 서남 해역에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인천 소청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이 지난달 24일에도 서해상에서 어선 4척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앞으로도 서해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어족 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이번 주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끝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셰프들이 요리 대결을 펼치는 한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면서 미슐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슐랭은 맛집을 평가하는 세계적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데요. 맛의 도시 광주는 정작 미슐랭과는 거리가 먼 현실입니다. 요리 대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던 한 셰프의 식당입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최근에는 외국 관광객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このお店に興味があったのでここまで来ました。日本でも美味しいものたくさん食べてきたんですけど、お寿司はここが一番美味しかったです。 특히 미슐랭 셰프들이 심사자나 경연자로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미슐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맛집 안내 책자인 미슐랭 가이드는 요리의 완성도, 셰프의 개성 등을 평가해 해마다 도시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에 이어 올해는 부산이 미슐랭에 이름을 올려 미식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맛의 도시로 알려진 광주에는 미슐랭 식당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때문에 전통 음식부터 고급 요리까지 모두 갖춘 광주가 미슐랭을 통해 미식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좋은 식재료와 인적 자원이 풍부한 광주가 미슐랭 도시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 풍부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 정녕 우리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미슐랭 유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지만 예산 문제 등이 있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식 관광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맛의 도시 광주에 걸맞은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전직 대통령의 역사적 유산이 방치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과 같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국가 지도자들의 공간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의 사저입니다. 1963년 만델라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공간으로 당시에 쓰던 가구는 물론 그 형태 그대로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고 소박한 공간이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독일 통일의 주역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전 소독 총리 빌리 브란트 하우스입니다. 1999년부터 사용한 독일 사회민주당의 중앙당사인데 빌리 브란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학술회의와 문화활동 등이 펼쳐지고 있고 매년 6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와 빌리 브란트는 모두 인권운동과 민주화, 평화에 기여한 가치를 인정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생전은 물론 지금도 재단들 사이에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 재단, 만델라 재단, 우리 김대중 3개 재단이 이미 학술회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학술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걸로 사실상 MOU가 체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 남아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간들은 앞선 두 곳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민간에 매각된 뒤 재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동교동 사저는 물론 대통령이 되기 전 머물렀던 고양시 사저도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민간에 팔린 뒤 20년 만인 2020년 고양시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탈바꿈했지만 2022년 지방선거 뒤 개방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2년 넘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고양시는 누수 등을 폐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보수공사에 나선 흔적조차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2024 트랜스 제주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가 서귀포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프랑스 샤모니에서 8월 말 개최되는 UTMB 본대회에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전 세계 43개 UTMB 월드시리즈 대회 중 하나입니다. 코스는 100km, 50km, 20km 3개 코스로 나뉘어서 진행되며 전 세계 48개국에서 외국인 참가자 1,700여 명을 포함한 총 4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는 표선면 가시리 조랑말 체험공원 일대에서 개최했으며 50km와 100km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출발해 영실 코스, 한라산 둘레길 등의 코스로 구성해 제주의 아름다운 가을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명성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10월 11일부터 27일까지 포천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인 제27회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명성산 억새군락지 및 산정호수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1년 후에 받는 편지, 빨간 우체통, 산정호수 및 억새꽃 인생사진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니까요. 다가오는 가을, 포천 명성산 일대에서 억새 군락지를 감상하며 계절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능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 유지의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조급한 마음에 수면 시간을 줄이는 등 급격한 변화를 주면 생체 리듬이 무너지기 때문에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춰 일찍 자고 정확한 수면 시간을 지켜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지금까지의 오답 노트를 다시 확인하고 취약 부분을 공략해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다는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